네, 새해를 맞아 6개 부처의 업무 보고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지요. 그 가운데 교육부 역시 방금 전 업무 보고가 끝났습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전에 출근길 인터뷰 때 몇 번 뵙고. 네. 바쁘셨죠? 네, 정신없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청와대 업무 보고 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을 주로 보고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저희 큰 덩어리로 6개 부처가 한꺼번에 합동 보고를 드렸는데 네. 지금 경향이요. 전부 이렇게 우리 행정부처도 융복합으로 가요. 예를 들면 교육, 문화, 네. 복지, 그다음에 고용까지요. 되게 이렇게 한 묶음이 되기 때문에 거기 여관이요. 다 이렇게 그래서 환경까지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했죠. 그렇군요. 국민 행복의 국민 주제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네. 뭐 박 대통령과 이제 이런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셨는데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자유학기제 네.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50% 얘기 나왔는데 좀 늘었어요. 70%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올해가 사실은 작년이 25%고요. 올해가 50%를 해서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호응이 좋아서 70% 이상 학교가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마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70%로 하고 내년에는요 예산도 좀 더 마련해서 100% 다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겠군요. 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네. 지금은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이건 성과 있고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라고 그럴까? 이거 원래 교실의 분위기가 이래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물론 이제 교육의 분위기도 좋아지면 참 좋겠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대학 가기 전에 시험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출제 오류다 어쩐다 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고치실 겁니까? 수능 문제신데 그게 이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는데 이 검사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고 또 난이도도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이러한 오류와 난이도에 대한 것을 올 3월까지는 네. 지금 여러 가지 개선위원회가 강력하게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해 대입부터는 좀 많이 바뀌겠죠? 그래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초반에 이야기하신 것이 앞으로 이제 좀 융복합이 된다. 네. 같이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고용노동부하고 이제 손을 잡으셨더라고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용과 다시 말하면 이제 인재, 우리가 인재밖에 없는 나라 아니에요. 네. 그 때문에 이게 인재 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국가에 참 중요하고 개인도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따로 취업 따로라는 시대를 이제 극복하고 이제 취업과 우리가 일 학습이 병행되는 융복합으로 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우리가 스펙이나 학벌에서 좀 벗어나서 능력 위주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NCS라고 새로운 체계 하에서 하나하나를 단위별로 해서 그것이 합쳐지면은 자격과 학위가 나가는 체제로 하다 보니까 또 산업체에서는 꼭 필요로 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제 고용부와 교육부는 이제 한 몸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토대로 개편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현장 중심에서 과연 교육 훈련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이세요. 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직장이라고 내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취업을 하는 상태인데 그렇죠. 이러면은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요. 그렇다고 대학이나 이런 모든 교육이 완전히 취업 위주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도 한 48%가 일 현장을 학습과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교육을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와 일자리를 요구하는 모든 직장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이제 융복합이죠. 그런 면에서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능력을 좀 더 중시하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배운 걸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이제 또 교육부로서의 역할이 될 텐데 보면 요새 채용 내용 보면 이제 스펙 너무 따진다. 이거 걱정하는데 이 문화는 안 바뀔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거나 이제 고등학교 단계, 전문대학 단계에서
이미 약정을 합니다. 취업 약정을 마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공부가 맞춤형으로 되고 또 직장에서는 입에 맞는 인재들이 나오는 것이죠. 학생은 이미 취업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후에 나머지는 인성을 쌓는데 네. 오히려 여유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삼박자로 이 부분을 대부분을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네. 사실 지금 요번에 이제 하나 예로 드는 것이 이제 사대 같은 예를 들어봐도요. 예. 작년에도 2만 3천 명이 이제 임용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나 임용으로 하는 건 4,600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18,9천 명에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6대 1에 이것은 사대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정하고 하는 정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육 당국에서 앞서는 것이 아니라 대학과 의논하면서 예. 또 사회의 여러 여건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또 학문으로서의 여러 가지 존립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포섭해서 무리 없이 예.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좀 떠오릅니다. 하나는 보통 이제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게 좋은 직장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연 대기업이나 좋은 데에서도 이런 역할을 해줄 것이냐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걸 떠나서 좋은 대학교, 어떻게 보면 서열이 이미 정해져 있는 대학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텐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유, 아픈 질문이세요. 아직도 네. 우리는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무엇을 공부했느냐,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보다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제 수능이 어떻게 됐냐 이런 걸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나 네. 지금 아주 대기업, 우리 최고의 대기업의 최연소 임원도요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세계는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인력에 대한 예측을 하잖아요. 2023년까지 30만 명의 공학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부족하다는 거예요. 양성해야죠. 안 그러면 외국에서 기술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학생들은 어디 가서 취업할지 공부한 거하고 취업 내용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는 맞춰 나가야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죠. 네. 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업무 보고 외에도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면 네. 아마 이 질문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어린이집 네. 문제 때문에 이거 교육부에서 도대체 뭐 합니까라고 하는데 또 어린이집이 막상 교육부 소관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옛날에 타가서부터 시작한 보육이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이거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보육, 공교육이 된 다음에는 우리 애기들이요. 문 앞에 어린이집 있으면 어린이집 가고 문 앞에 유치원 있으면 유치원 가지. 네. 그것을 또 어떻게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가보면은 어린이집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고 네. 유치원에서 교육부 장관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거는 같은 유아교육, 보육이라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서 지금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이번에도 이게 아동 학대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파행되는 거기서 그야말로 문제시 되는 아동 학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보건복지부 문제, 어린이집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사회부총리로서 우리 유치원 또 유아학원 또 여가부가 하는 많은 그 어린이 행사 이런 모든 것이 아동 학대 부분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서로 하고 어린이집도 이제 보다 강화하고 네. 특히 보육교사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향상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부총리도 맡고 계시고 교육부 장관도 맡고 계신데 올해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이거를 아니면 사회부총리로는 이걸 한 가지 어떤 걸 좀 이루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육부 총리로서는요 인성교육에 네. 공교육 정상화 이 부분을 가장 중심을 두고 있고요. 사회부총리는 이 부처별에 칸막이들이 많아요. 국민 행복을 통하여 이것을 다 수렴할 수 있도록 서로 제가 잘 장관님들 받들어서 애로가 없도록 아까 고용부가 갖고 있는 애로, 복지부가 갖고 있는 애로, 또 교육부가 갖고 있는 애로를 서로 잘 융합적으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무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오늘 업무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